저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역할도 쉽사리 도전하지 못하는 색감들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조화롭게 코디네이팅 해드리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안녕하세요. 디자인 플랑 김남주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모처럼 준공 현장 리뷰를 가지고 찾아왔는데요. 이곳은 서초동에 위치한 30평대 아파트고요. 오늘 리뷰하면서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지만 몇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30평대 아파트에서 느낄 수 없는 굉장히 널찍한 주방의 감성, 그리고 단독주택처럼 연출하고 싶어서 제가 제 뒤에 보이는 예쁜 창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색감들을 레이어드해서 좀 더 고급스러운 무드를 어떻게 연출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 현장 리뷰를 통해서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댁의 고객님과 제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풀어낸 창문인데요. 어떠세요? 아파트에서 볼 수 없는 창문처럼 느껴지시죠? 보통 거실에 양면으로 코너 면 두 면 다 창문이 있는 경우가 3베이 아파트에선 종종 있어요. 그런데 이 댁 같은 경우는 창이 구석구석 굉장히 많아서 통풍도 굉장히 원활한 데다가 채광도 좋기 때문에 굳이 이 창까지 통풍을 위해서 남겨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반면에 저 멀리 롯데타워도 보이고 이렇게 초록초록한 뷰도 보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 창문을 깨끗하게 이 뷰를 감상하실 수 있게끔 시스템 픽스 창으로 교체해드렸어요. 그와 동시에 이렇게 보시면 프레임이 하나도 보이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목공 작업을 통해서 프레임을 꼼꼼하게 다 싸고 단열이라든지 결로에 목공한 작업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처방 조치를 다 한 상태에서 이렇게 예쁜 창을 만들어 드렸거든요. 저는 디자인을 할 때 뭐 3베이 아파트는 이런 식으로, 뭐 2베이 아파트는 이런 식으로, 이런 정답 같은 것도 분명히 룰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각 현장마다 와보면 그 댁이 갖고 있는 채광이라든지 전망, 이런 것들이 다 정말 집마다 가지고 있는 색깔이 다 다르거든요. 그 잠재력 또한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댁에서 포인트는 이렇게 깨끗한 창문을 만들어 드림으로써 예쁜 뷰도 감상하실 수 있고 이 거실 전체가 마치 단독주택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창이 되게끔 저희가 연출을 해드렸습니다. 이 댁 고객님들께서는 원래도 텔레비전을 거실에 두고 시청하지 않으신다고 하셨기도 했고, 또 이렇게 예쁜 창문을 만들어 드리다 보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거실의 컨셉을 다이닝 겸 라운지 공간처럼 연출을 해봤어요. 그와 동시에 이렇게 지금 보이는 암체어와 창가 아래 이런 벤치를 DP 해드림으로써 가족들이 식탁에 앉아 있거나 또는 암체어 그리고 또는 벤치에 앉아서 각자가 여유로운 시간들을 충분히 즐길 수 있으면서도 서로 다 한 곳을 바라보면서 소통할 수 있게끔 이런 라운지 같은 공간으로 꾸며드렸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커튼 같은 것도 저희 커튼 팀이랑 엄청 많이 고민한 끝에 웨이브 레일이라는 것을 적용해서 커튼을 만들어 드렸는데, 일반적인 커튼보다 이렇게 웨이브가 잡힌 모습이 좀 더 포근한 느낌이 들 거예요. 그래서 이 레일을 사용하면서 이런 연출을 했는데, 왜냐하면 이 아파트 뒤편으로 이웃세대가 없이 이렇게 열리는 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뒷면이 살짝 보이면서도 필요에 따라서는 좀 시야를 차단할 수 있게끔 이 커튼을 선택해서 시공해드렸는데, 제가 커튼을 선택할 때는 이 벽면의 컬러감이라든지 그 창문 뒤에 밖에 보이는 풍경, 그리고 어떤 용도로 이 커튼을 사용하실지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추천을 드리는데, 고객님께서 어저께 커튼 설치를 했는데 너무 만족하셔서 물개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이 거실 설계하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포인트는 주방과의 관계성, 그리고
이 창문을 여유롭게 감상할 수 있는 라운지 컨셉으로 만들어 드리는 게 포인트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조명의 배치라든지 가구의 배치 이런 것들을 제가 제일 많이 신경을 썼는데 특히 가운데는 등이 없어요. 대신에 이런 암체어 옆에 플로어 스탠드 그리고 복도 공간과 주방 공간에선 충분히 작업을 하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마그네틱 라인 등을 설계를 했고요. 제가 제일 많이 신경 썼던 포인트는 아무래도 조명과 이동형 디스플레이 하는 가구들, 이 가구들의 관계성, 이것들을 가장 중점적으로 많이 신경 쓴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은 제가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신경 쓴 주방인데요. 뭐 예전에는 거실에 아트월 이런 시공을 많이 했다면은 요즘은 주방이 집의 중심이 되는 공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가족 모두가 가사일에 참여하기도 하고 또 주방을 중심으로 많은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는 게 요즘의 라이프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방 공간에 굉장히 힘을 많이 쏟았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듯이 저는 주방에서는 실용적인 동선을 가장 최우선 하고요. 당연히 이 주방도 그러다 보니 이렇게 아주 와이드한 아일랜드 주방으로 동선까지 고려해서 냉장고, 개수대, 인덕션으로 이어지는 아주 편리한 동선으로 설계를 했고요. 또 하나는 요즘 화이트 인테리어가 굉장히 대세였지만 저희 디자인 플랑이 잘할 수 있는 디자인을 고민을 하면서 고객님이랑 굉장히 많은 샘플 칩들을 봤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다양한 색상이 쓰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한 곳에 조화롭게 연출되는 것이 포인트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역할도 쉽사리 도전하지 못하는 색감들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조화롭게 코디네이팅 해드리는 것이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보시다시피 벽면은 아주 라이트 그레이 그리고 아일랜드는 전체적으로 미디움 그레이 그리고 포인트가 되는 이 라인 펜던트 등은 다크 그레이 톤으로 3톤의 그레이 톤을 중첩시킴과 동시에 조금의 청량감 그리고 시각적으로 탁 집중시킬 수 있게 포인트로 아라베스카토 무늬의 세라믹 상판을 시공하면서 이 뒷면에 있는 홈바까지 이렇게 이어서 확실히 포인트가 된 것 같아요. 자칫 그레이가 너무 많이 쓰이다 보면은 너무 차갑거나 인더스트리얼해 보이진 않을까 하는 우려를 조금 완화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 바닥에 쓰인 이 원목마루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우드톤의 마감재를 사용해서 이 키 큰 장과 입구 벽을 이렇게 동시에 일체감 있게 메스감 있게 잡아드림으로써 따뜻하지만 좀 세련된 무드를 연출한 게 이 주방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인덕션 제일 오른쪽에는 양념망장을 구성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제가 이번에 양념망장을 설계하면서 이 제품을 사용을 했는데 이댁 고객님께서 요리를 굉장히 좋아하시다 보니까 커다란 양념통들을 많이 사용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충분하게 가로폭도 넓고 높이도 높아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이런 양념망장을 인덕션 제일 오른쪽에 배치함으로써 인덕션과 이 상판 끝 사이에도 여유 공간을 확보해서 요리하면서 양념이나 기름이 이 바닥까지 튀지 않을 정도의 이렇게 넓은 여유 공간을 만들어 드린 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는 홈바인데요. 사실 아일랜드에는 메인 조리를 하는 기구들이 있다면 이 홈바에는 커피 머신이라든지 뭐 이런 음료를 간단히 마실 수 있거나 아니면 토스트를 할 수 있는 소형 가전들이 배치가 되는데요. 소형 가전들을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 벽면에도 콘센트 그리고 저희가 전선 캡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멀티탭을 쓰실 수 있게 배려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캡슐 머신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열어보시면 아주 얕은 서랍장을 구성해드려서 각종 차와 커피를 DP할 수 있고 또 찻잔들을 사용하실 수 있게 이렇게 레이어드된 이중 서랍장을 구성을 해드렸고 조명을 넣어서 무드 포인트도 연출되게 이렇게 간단하게 껐다 켰다가 할 수 있는 조명을 넣어드려서 제가 포인트로 연출한 이 아라베스카토 세라믹의 예쁜 무늬도 좀 더 극대화시키고 실용성도 챙긴 그런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문을 열어보면은 여기에도 서랍 네일로 2단 서랍을 구성을 했는데요. 사실 이렇게 큰 장이 굉장히 깊어요. 깊다 보니까 선반으로만 구성했을 때는 이 손이 끝까지 닿지가 않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제일 많이 쓰는 두 단은 제가 서랍 형태로 구성해드려서 보관하실 때 찾기 쉽게끔 이렇게 구성을 해드렸고 이 안에도 콘센트를 마련해드려서 식자재뿐만이 아니고 뭐 믹서기라든지 가끔씩 쓰는 소형 가전들도 여기다가 늘 배치해놓고 필요하실 때 이렇게 꺼내서 쓸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요 밑에 분배기가 있어요. 근데 이 뒤에 분배기를 제가 감쪽같이 숨겨놨거든요. 근데 분배기를 넣고 나서도 너무 공간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탈부착이 가능한 선반을 만들어드리고 분배기 위쪽으로는 또다시 서랍을 구성해드림으로써 아주 작은 공간 하나하나도 수납에 유용하게 쓰실 수 있게끔 세부적으로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가구 설계나 이런 것도 다
커스터마이징이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예전에 뭐 사제 가구라고 하는데 사실 저희 디자인 업체에서는 오더메이드 제작 가구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이런 상판부터 도어, 그리고 서랍 하드웨어, 뭐 이런 아이템의 구성, 그리고 조명의 배치까지도 고객 한 분 한 분한테 맞춰서 커스터마이징 하는 게 디자인 오더메이드 제작 가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좀 들 수도 있어요. 오히려 저렴하지만 나한테 쓸모없는 것보다는 다소 조금 더 비용을 투자하더라도 정말 내가 잘 쓸 수 있는 주방이 두고두고 저는 유용하다고 생각해서 주방에는 제가 좀 많이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 현관에 오자마자 딱 정면에 마주하는 벽인데 저희가 일부러 주방 키 큰 장이랑 연결될 수 있게 우드톤 필름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딱 들어오자마자 이 집의 따뜻한 무드를 느낄 수 있고, 또 오른편에는 라이트 그레이의 필름으로 시공을 해서 따뜻하지만 세련된 감성을 동시에 느낄 수 있게 해드렸고, 정면에 고객님께서 중문을 달까 말까 굉장히 고민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 집의 구조에서는 굳이 중문이 필요할 것 같지가 않다 해서 중문 대신에 여기 이 상부에다가 액자 레일을 시공을 해드렸는데, 이 액자 레일 디테일도 저희가 액자 레일과 마이너스 몰딩을 이중 레이어드해서 처리해드림으로써 이런 세밀한 부분까지 굉장히 깔끔하게 연출이 됐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3베이 아파트다 보니까 복도 왼쪽으로 자녀방들과 화장실 문 이렇게 3개가 있는데, 통로가 작은 공간에서는 이렇게 문을 살짝 들어가게 해서 손잡이가 벽면보다 더 튀어나오지 않게끔 연출을 하고요. 이 댁이 일반 아파트보다는 층고가 살짝 더 높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높은 층고의 디자인을 좀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도어 헤더까지 다 밀어서 들어간 스텝도어를 연출해드렸고, 이 부분까지는 메스감을 위해서 우드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라이트 그레이로 감아드렸던 부분이고요. 자녀방에 약간의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어요. 소개해드릴게요. 이 방은 두 자매가 사용할 방이에요. 아무래도 이 댁의 아이들이 세 자녀나 되는데 아들 하나 그리고 딸 둘 이렇게 되는데, 딸 둘이 각각이 쓸 수 있는 방을 구성하기에는 방 자체가 너무 작아지는데, 두 딸이 성장하다 보니까 두 자녀분의 프라이버시도 각각 중요하고 고객님이 고민이 많으셨거든요. 어떻게 두 자매가 사이좋게 이 한 방을 사용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해서 저희가 제안드린 건 이렇게 공부할 때나 잠잘 때는 프라이버시를 유지하면서 또 문은 달리지 않아서 개방감은 어느 정도 확보하고, 포인트가 되는 우드 프레임에 모로 유리라고 하는 그 유리를 넣어드려서 파티션 역할을 할 수 있게 이 벽을 시공해드렸는데, 고객님이 오히려 이게 너무 포인트가 된다고 하면서 너무 좋아하고, 아이들도 와서는 자기 친구들 초대하고 싶다고 하는 거 보면서 제가 너무 뿌듯했습니다. 안방은 도배 마감으로 시공이 됐는데, 제가 이번에 약간 은은한 펄감이 들어간 미디움 그레이 톤의 벽지를 시공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벽지 같지 않으면서도 회벽 같은 느낌도 들고 고급스러운 무드도 나서 고객님도 굉장히 좀 이 컬러를 선호하셨고, 이 도배지 컬러에 맞춰서 쿨톤 그레이의 도어를 이용해서 이 붙박이장이 쫙 짜드리면서, 보통 여기에 예전에 이렇게 날개벽이 있어서 드레스룸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답답해서 저희가 그걸 싹 철거하고 여기 끝까지 붙박이장,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화장대를 구성해드렸는데, 화장을 서서 하는 스타일이라고 하셨고 수납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요 높이에 서랍을 5칸이나 마련해드렸거든요. 이 서랍은 굉장히 얕은 서랍이에요. 그래서 여기 제일 윗칸은 뭐 드라이어랑 뭐 메이크업 제품, 또 양말 같은 속옷 이런 것들을 배치를 할 수 있고, 이쪽에는 자주 입는 티셔츠라든지 잠옷을 넣을 수 있게 조금 깊게 구성을 해서 깊은 서랍 2칸, 얕은 서랍 3칸, 그리고 반반 나눠서 남편분 한 줄, 아내분 한 줄 이렇게 사이좋게 쓰실 수 있게끔 제가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화장대 바로 맞은편에는 안방 화장실이 있는데, 여기 공간이 이 문 왼쪽으로 굉장히 협소하고 좀 쓸모없는 공간이었거든요. 그래서 매립 수전을 시공하고 언더 카운터 세면대를 시공해드렸어요. 사실 타일 세면대라든지 탑볼 세면대 같은 경우는 이 뎁스가 더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좀 하부장이 있는 세면대를 원하시기도 했고, 또 이 작은 공간을 컴팩트하게 잘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언더 카운터 세면대를 아주 컴팩트한 사이즈로 구성을 해드렸는데, 한치의 공간에 낭비도 없이 딱 맞게 짜드리다 보니까 오히려 더 넓어 보이는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현장을 구석구석 리뷰를 해드렸는데 이번 현장은 저에게도 굉장히 특별했던 게 고객님께 시계 하나하나, 조명 하나, 식탁, 의자, 암체어까지 하나하나 추천을 드리면서 진행했던 현장이거든요. 인테리어라는 것이 레이아웃이나 마감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생활하고 가족들이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낼 집이라는 장소이기 때문에 고객님들의 취향에 맞으면서도 더 화목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끔 어떤 가구나 조명을 추천드리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이렇게 스타일링까지 함께 진행했던 현장을 리뷰하게 돼서 오늘 정말 재밌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좋은 현장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